지난달 29일 헝가리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지 이제 현지 시간 기준 13일째가 됐습니다. 당초 일요일쯤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 물속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 인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체를 끌어올릴 와이어 4개 중에 마지막 한 가닥의 작업만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예. 인양 작업 막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들 진춘택 해군 해나구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인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대형 크레인이죠. 네. 플락 아담이 도착한 이후에 인양 작업에 그래도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저희가 전에 온 바에 따르면 선체를 끌어올릴 그 본 와이어 작업 4개 중에 이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네 개를 걸어야 되는데 네네. 3개를 이제 걸었고 하나가 이제 남았는데 예. 그 문제는 지금 그 해저 바닥에 닿아 있는 공간이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메워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3개는 했고 하나는 지금 오늘 내로 연결을 하지 않냐 통과를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좀 그거는 현지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원래는 인양이 어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이르면 오늘이고 또 네. 내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되는 것은 좀 짚어주셨던 건 강 바닥에 좀 고르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인 겁니까? 문제는 바로 그거죠. 3개는 무난히 이제 그 한 4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예. 4개 그 유도 파이프와 그 유도선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표가 났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그 한 개를 안 넣었다면은 유도 파이프란 것이 어떤 거냐면은 본 와이어를 넣기 위한 본 와이어는 굵지 않습니까? 예. 한 폭이 한 15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 좀 이걸로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유도 네네네. 파이프, 유도선이 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쵸. 것 같아서 예. 이해하게끔 해서 제가 예.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네. 이제 그 유도선이 12mm입니다. 유도 와이어. 10mm. 유도 와이어죠. 유도 와이어가 예. 10mm. 그럼 10mm란 것은 1cm, 직경 1cm. 네. 요 유도 파이프, 요것은 12mm입니다. 예. 네. 그러면 12mm니까 10mm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선체 바닥에다가 유도 파이프를 이런 파이프 거의 비슷한 걸 겁니다. 굵기도 거의 비슷하고. 그걸 배 밑으로 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을 예. 배 밑으로 공간 틈을 이용해서 넣으면은 그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도선을 넣게 되면은 유도선은 아무래도 이런 단단하지가 않고 그쵸. 휘어지는 금속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금속 재질입니다. 그렇습니까? 와이어가 금속 근데- 재질인데 그래도 길게 되면은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예. 제 자리에 찾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도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이 유도 파이프를 넣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 유도선을 여기다가 밀어서 넣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예. 그러면은 밀어 넣게 되면은 반대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깥에서 잠수사가 올려서 크레인에 연결하고 그러면 연결을 한 다음에 당기게 되면 뒤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본 6가닥을 거는 거죠. 반대쪽은요? 반대쪽도 아니,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도선을 여기다가 본 와이어를 본 거기 와이어 이제 6가닥을 여기다가 샤클로 해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기면은 이것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에 걸려서 요거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만은 올려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U자식으로 이제 올라오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제 올라오면 U자식으로 이렇게 이제 선체에 이렇게 되겠죠.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서 크라크 아담 후에 또 다시 그 크레인에서 와이어를 또 연결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거기서 연결해서 위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나머지 하나라는 것이 일단 그 강 바닥 말을 해주셨는데 배가 딱 붙어 있는데 이게 고르지 못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그러니까 파이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도 애매했었지만 일단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4개 자체 파이프는 다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지금 넣는 예.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도 와이어를 넣고 본 와이어를 거는 거는 나머지 하나를 거는 거는 시간이 지체될 일은 없는 건가요? 지금 하나가 남았다는데 예. 그게 하나가 왜 안 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도 파이프와 유도 선이 들어갔다면은 그 본 와이어는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내 그 지역의 공간이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가 좀 그 어렵지 않나. 만약 하나 어렵다면은 뭐 잠수가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속에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다고요, 공간을? 예, 땅을. 예, 거기에 뭐 암이라면은 좀 어렵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굴곡이 좋은 곳에 뭐 뻘이라든가 이런 게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긁어낸다든가 긁어낸다든가 그 물로 오라 제트를 해서 그걸 쏴서 반대 방향에 밀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4세트 와이어를 다 제 자리에 고정을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네.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 잠수선에 작업선에서 지금 작업을 다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예. 클라크 아담호는 그 근처 인근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은 예. 그것을 다 걸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클라크 아담호가 현장 그 침몰 지역 거기에 완전 이제 고정을 시켜서 예. 이제 그 작업도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직 지금 그림상에 보면은 클라크 아담호가 그 근처에는 와 있지 그 사고 현장 지점 바로 밑에는 도착을 정박을 안 해 있거든요.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네 가닥을 다 걸었다. 그러면은 연락을 하면은 클라크 아담호가 그때 거기 와서 정박을 해서 예. 위에서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궁금한 게요. 이게 보니까 바닥에 기울여서 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말에 따르면 이 상태로 결석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좌우 밸런스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 안에서 세우고 올려야 된다 하던데 이건 아닌가요? 방법은 저 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방법 거죠? 중에 이제 그냥 그대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예. 물 속에서 배를 누워져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 현장에서는 그냥 올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돌리게 되면은 유속과 뭐 그런 것이 또 그 실종자 유실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올리는 것이 타당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배를 세우는 거라면은 지금 본화io 작업 이외에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진척되는 과정을 본다면 누운 상태에서 올린다. 누운 이렇게 상태에서 보시는 그대로 거죠. 지금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게 중심을 그렇죠.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누운 상태로 올린다면 예. 그런 것들은 다 좀 계산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들 때 한쪽으로 들게 되면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있어 쏠리는 일이 있잖아요. 예. 보통. 그러면 자 이거를 배라고 했을 때 선수, 선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겁니다. 예. 보통 이 두 개를 이렇게 거는데 네. 저거는 저 안전을 위해서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2m 떨어지는 곳에다 뭐 정확한 거리는 저기서 계산을 하겠지만 예. 요 앞에서 후미 쪽으로 후미에서 선 쪽으로 이 네 가를 분배를 해서 하면은 무게 중심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올려지지 않나. 파손 걱정 부분도 있거든요. 파손될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손을 많이 염려를 하는데 예. 그래서 네 가닥을 지금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오래된 배래도 예. 이 네 개를 하면은 파손될 염려는 들어올릴 없다고. 때의 그 조여지는 압력을 좀 분산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가닥수가 적으면 이제 그 조여진 곳에 절박된 곳에 힘이 들어가서 예. 거기가 파손일 가능성이 큰데 예. 그만큼 네 개로 분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나눴기 때문에 나눌 이제 분산하면 힘을 나눈다는 얘기죠.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목조로 지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철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조가 일부러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철제선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던데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래 보면서 목재선, 철재선 이렇게 했는데 목재선 선이란 것은 네. 원 바닥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원 바닥 선체가 저희들은 목선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예. 헝가리 저쪽에 서 연락이 오는 것도 보면 예, 목재선이라고 하는데 철제라는 것은 그 위에 데크 위에 무슨 철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조타실이라든가 그 같은데 그림상으로는 지금 뭐 페인트를 칠해서 저기 철제인가 목재인가 구별이 안 확인할 수 됩니다.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목재 철제선 같으면은
아무래도 목재선보다 낫죠. 그러나 아무리 목재선이라 해도 예. 이 네 가닥을 걸면은 제가 봤을 때는 파손 염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파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네 가닥을 세트를 이렇게 묶은 그렇다.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단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예. 올리는 과정에서 예. 무게 중심을 자꾸 얘기하는데 무게 중심은 이미 네 군데를 다 분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가 좀 수심이 좀 얕습니다. 그러나 유속이 유속 빠르다, 때문에, 유속이 예. 빠르다 보니까 네. 올리는 과정에서 수면 위에 막 나타날 때 그때 유속에 의해서 밀리지 밀릴 거 않느냐. 아니에요. 예. 크레인이 들었는데 옆으로 밀리는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앞에다가 유속 상부 쪽에다가 그 바지선과 와이어를 연결해서 좀 이렇게 밀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위치도 좀 중요하잖아요. 선미 선수. 근데 보통 200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밸런스를 잡기에는 좀 더 용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무게중심에 보통 그 대해서? 기관실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 중간에 있다는데 무게 중심이 이미 중간으로 힘이 받아지니까 예. 거기다 그 체인을 걸기 때문에 뭐 무게 중심하고는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 있다가 저희가 이제 뭔가 끌어올릴 때 그 물의 압력 때문에 그 빠져 나오는 그 순간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지된 곳이 아니고 유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레인이 견디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도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선저에서 예. 해저에서 그 뜰 때 힘이 지금 53톤입니다. 저 배가 예. 지몰선이 53톤인데 그 바닥에서 뜰 때의 힘은 배가 됩니다. 무게의 배가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올릴 무게, 때 그 힘 장력이 배가 됩니다. 그때 딱 뜨게 되면은 53톤의 무게도 안 나갑니다. 중력 부력 때문에 예. 중간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기에 200톤 크레인이 왔기 때문에 뭐 53톤 해왔자 배가 된데도 근데 이제 물이 들어가 있기 충분하- 때문에 한 100톤 정도 예상을 물 하던데 무게가 보니까. 다 계산해서 예. 이제 한 배의 무게가 되는데 네. 이제 만에 하나 올렸을 때 수면 위로 올렸을 때 53톤보다 더 많죠. 물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물이 빠져나가는 그 작업, 그러니까 그걸 결박해서 올리는 작업도 몇 시간이지만 올라와서 그 배수하는 거를 계산을 못 넣었다고 저번에 하는 것 같아서 그 시간도 꽤나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배수 문제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배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수면 위에 딱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조타실이 제일 위에 쪽이 아닙니까? 예. 예. 그 수면에 나면서 서서히 올리게 됩니다. 서서히 올리게 되면은 올리면서 창문이 저기는 많기 때문에 자연으로 배수가 됩니다. 또 누워 있는 상이고 그러니까 개방된 곳이 많기 때문에. 올린다고 해서 빨리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그 물은 바깥으로 자연 배수가 됩니다. 만에 하나 앞에 탱크가 있다고 뭐 앞쪽에 탱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물 같은 것은 뭐 공간이 작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겠지만은 안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다 뭐 펌프를 넣어서 뺀다든가 예. 격실 공간 거기에는 이미 창문이 많이 있어갖고 자연 배수가 다 됩니다. 자연히 물 빼는 이제 물음이 생기는 것이 그 안에서 이제 배수가 되면서 유실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네, 유실 시청자에 방지도 대해서는. 그래서 미리 다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유실 방지가 보통은 쉽게 생각하기를 뭐 망을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 뭐 문 하나하나를 다 뭐 개별적으로 막거나 이런 작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관건은 유실입니다. 예. 유실인데 그에 대비를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봤을 때는 뭐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뭐 충분하게 많은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저기는 뭐 거물을 칠 수도 있고 뭐 막대를 해갖고 우리 창사를 만들어서 예.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저기는 무슨 뭐 철이든 막대든 해서 공간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을 다 막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으로 봐서는 유실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단 문제는 뭐냐면은 네네. 이제 반대 방향에서 반대
선제에 닿았던 거기는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네. 혹시나 모를 거기에서 파손이 배 됐다면 바닥 쪽에 놨던 그걸 이제 조금 염려를 두지 그 위에 쪽은 이미 벌써 다 됐으니까 안전하게 예. 작업해도 될 겁니다. 배를 끌어올릴 때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그 속도도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뭔가 좀 주변에서 막을 필요도 있을 텐데 유실물을 대비해서 예.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뭐 인력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해야 이제 될까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창문 쪽에는 물이 그렇게 세게 나오질 않습니다. 서서히 올기 때문에 눈에 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 물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고 예. 밑바닥에 만약에 그 유실을 한다면은 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오릴 때 세월호 그 선체 주위다가 사각 그 펜스 망을 쳤습니다. 수중에다가. 네. 지금 여기는 수상에서 보드나 구조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물 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통 이제 보면은 그 밑에다가 그 유실망 그물 같은 걸로 뭐 디귿자로 수중에다 예, 해놓고 올린 다음에 혹시나 했으면 그 밑으로 걸리게 되면은 잠사가 확인하기도 쉽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안전하지 않나. 예. 근데 아직까지 수중에는 뭐 그런 것을 안 해놓은 것 같네요. 유람선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면 바지선에 놓기 전에 그 선체 수색을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수색을 네. 하는 순서를 보니까 조타실을 하고 갑판을 하고 선실을 하는 이 순이라고 하는데 조타실을 가장 먼저 하는 데는 뭐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인 겁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선체를 인양해서 옆에 바지에다가 올립니다. 옆에 바지에다가. 그런데 제가 뭐 조타실을 먼저 하니 갑판을 하니 선실을 하니 하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눈에 다 보입니다. 바로 앞이니까. 보면서 그럼 조타실이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물이 서서히 이제 속을 내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약 있다 하면은 유실만 방지하는 것을 만약 그것만 주시를 하고 있다가 올려놓고 데크에 올려놓고 해도 되지 않나. 올리는 과정에서 또 인양을 구조를 하고 또 좀 올려서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크레인이 중량물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들어간다든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고 데크에 올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적으로 뭐 상부가 높으니까 조타실에서 해야겠죠. 선실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대장님께서도 과거에 일단 뭐 물속에 있던 실종자를 오래됐던 실종자를 뭐 수색한다든가 할 때 이게 이제 사고 발생 13일이 됐기 때문에 뭐 만약 실종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신체가 이제 좀 물에 뭐 불어 있다거나 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혹시나 이동과 이제 물의 흐름 때문에 어디 부딪히게 되거나 하면서 물이 배수된 과정이나 뭐 손상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 조심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예. 실종자가 13일째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부피가 커졌겠죠. 예, 예. 그러나 저런 올리는 과정에서 뭐 유수에서 뭐 부딪힌다 해서 뭐 그렇게 그러진 않습니까? 데미지는 입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예, 예. 그런 것은 뭐 보통 그 시신의 유실이 걱정이지 손상이거나 그런 거는 손상은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걱정 안 해도 놓치는 될 것으로 해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체 인양 그리고 선체 내부 수색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긴 했는데 사실 토요일에 사고 지점에서 20km 정도 더 떨어진 지점에서도 한국인 여성 한 분의 시신이 또 발견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이제 수상 수색 이 곳 이외에도 좀 다른 반경으로도 수색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떤 데 좀 중점을 두고 수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13일째가 되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종자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4, 5일에서부터 한 10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0일 처음에. 정도까지. 예. 그러면 이미 지났습니다. 사고부터 3일이 지났는데 수중에는 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수상에도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색견을 갖고 하고 구조사들이 보도를 다녀도 떠 있으면 괜찮은데 수중에 있으면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견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수중에 있다면 어디 있는 지역을 모르니까 지금 뭐 80km 이내에서 50km 이내에서 그 위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한다는데 예. 수중에 있으면은 수상만 보지 수중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은 골든 타임은 지났고 만에 하나 가 쪽으로 밀려서 나무가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데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가 쪽으로 그러니까 걸려 있지 않다면 수상해서 발견하기는 이제 지났죠. 요원하다는 지났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주변 수색에 있어서는 좀 수색견을 잘 활용해서 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과 함께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